지난주 세계 시가총액 1위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과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1위까지 됐을까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는 왜 뒤처지고 있는 건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엔비디아 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1위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오래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흘 연속 오늘 새벽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젠슨 황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조금을 팔았다는 그런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가장 주요하게는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폭등을 하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게 오늘 기준으로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엔비디아가 3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 넘을 정도로 그렇군요. 아주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PU라고 하는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PC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설치해야지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 엔비디아는 이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인 GPU를 설계하는 회사로 이 타이완계 미국인인 젠슨 황이 1993년에 직접 창업한 회사입니다. 젠슨 황은 당시에 그래픽 카드를 팔려고 용산 상가에 자주 찾아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부터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용산에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GPU는 게임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수학 계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데 사용되고 최근에는 특히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공지능 학습 시장 GPU의 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붐과 함께 돈을 쓸어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일단 젠슨 황도 타이완계고 네. 지금 반도체 하면은 타이완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앞서고 네. 있는데 지금 타이완의 약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AMD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가 리사 수라는 여성인데요. 이 젠슨 황의 오촌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두 사람은 이 타이완계이긴 하지만 미국인 정체성이 더 강한 편인데요. 이들이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리사 수처럼 이 대표가 된 것은 이런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미국 환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타이완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을 능가하는 회사로 유명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생산만 대신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설계는 엔비디아라든지 리사 수가 대표로 있는 AMD에서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TSMC에서 제조를 대신해주는 이런 아주 든든한 동맹 관계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타이완계인 젠슨 황이나 리사 수의 회사가 이 타이완 반도체 산업과 협업을 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화랑이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네. 많은 수익과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쉽지 않은가 보죠? 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H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세계 양대 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탁 생산 TSMC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따라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삼성이 타이완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요. 기술 자체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또 TSMC와 다르게 삼성전자는 직접 설계라든지 생산도 하면서 위탁 생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고객과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협업이라든지 국제적인 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진출에는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지금 뒤처지는 이유, 그 네.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직접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금세 글로벌 기업이 된 건데요. 반면에 그런 창업자가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재벌 3세나 재벌 2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체제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까지는 상당히 잘 해왔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에서는 좀 뒤처져 있고 과연 혁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이 크려면은 반도체 그 공장이라든지 그 네. 기업이 있는 그 국가 시스템 아니면 네. 국가 규모 그 산업 규모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지금 활황을 벌이고 있는 곳이 미국, 타이완이라는 이제 국가라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런 인공지능 개발에는 언어, 학습하는 언어라든지 또 같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런 뭐 언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약점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이 그 네이버로부터 라인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국가별로 인공지능 데이터 주권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점도 네. 글로벌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상대로는 일본이 예를 들어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뭐 데이터 주권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는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산업이 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이라든지 타이완에 좀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주도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해서 네. 어떻게든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동안 우리나라라든지 타이완 쪽으로 많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 많은 보조금도 주고 네. 또 유무형의 압박을 통해서 미국 쪽에 공장을 좀 더 많이 지으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타이완이나 우리나라에 뺏겼던 이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